검찰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와 석방 지휘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해 이르면 오늘부터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통화 정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포천 노곡리 마을에 추가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폐허가 된 마을에 충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토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즉시 항고할지 결국 답을 내지 못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17시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새벽 4시 반쯤 계속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초 검찰이 어제 안에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을 집행 정지시키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게 되면 상급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은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검찰이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 보면 내부 이견이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즉시 항고와 석방 지휘 간 의견이 맞서는 건데요.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한 구속기한 만료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검찰의 해석과 충돌하는 이례적 판단인 만큼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건데요. 또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문제가 없는 만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와 비슷한 제도인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 과거 헌법재판소가 즉시 항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숙의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위험적 군사쿠데타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속보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행 중이던 간담회를 빠져나와 당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인 실수를 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상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내란숙의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이냐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리적 문제도 지적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도 촉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세포는 48시간, 구속은 2일로 표현하며 시간을 적용할지 일수를 적용할지 이미 구별하고 있다며 구속의 시간을 적용한 건 이례적이어서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즉시 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혼란을 만든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런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과정 각종 절차에 미흡했다며 두 수사기관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야권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8대0 인용으로 파면되어야 하며 그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공수처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법원이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엄격히 해석했다고 거듭 추켜 세우면서 검찰을 향해선 즉시 항고를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바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런다면은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도 10분 반영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법원은 구속기간의 계산 문제만 따졌을 뿐 헌법재판소가 다툴 비상기한의 위헌성과 위법 여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도 해석했는데 법원은 결정문에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요약해 소개했을 뿐 공수처 수사가 위법한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만 한시했습니다.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 구속 적부심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들은 외면하면서 지지층을 겨냥한 듯 근거가 빈약한 낙관론을 펼친 겁니다. 보수 진영의 이른바 잠룡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매우 올바른 결정이다. 구속을 취소하라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준 법원에 감사하다.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책임져야 한다.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남겨선 안 된다며 보수 지지층에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고 이미 다 체증이 거의 다 됐죠. 그리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만큼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앞장섰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250%의 관세를 이르면 오늘부터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유예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새 관세를 들고 온 건데요.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목재와 낙농 제품에 25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가 그동안 관세로 미국 농가에 피해를 줬으니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Because Canada has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on tariffs for lumber and for dairy products. 250%. They'll be met with the exact same tariff unless they drop it. 발효 시점은 빠르면 오늘 또는 다음 주 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의 상당 부분을 시행 이틀 만인 어제 한 달 유예했습니다. 다시 하루 만에 새로운 관세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간 곳으로 대만을 지목하며 한국도 조금 있다고 언급했고 한국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법은 돈 낭비라고 성토했습니다. Our country from an economic standpoint, a financial standpoint, and a trade standpoint has been absolutely ripped off by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공개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엔 낙관하면서도
소비 둔화 가능성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We are focused on separating the signal from the noise as the outlook evolves.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and we are well positioned to wait for greater clarity. 한 조사기관은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40%까지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에선 지금의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 장기적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을 희망한다면서 이란 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가 협상에 나오길 희망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란을 위해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군 전투기가 잘못 투하한 폭탄이 떨어진 경기도 포천 노곡리 마을은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전쟁터 같은 폐허가 됐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모습과 엄청난 충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MBC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하얀 폭탄이 연이어 떨어지고 큰 폭발과 함께 화염이 솟구칩니다. 곧이어 검은 연기 구름이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폭발 직후 집이 크게 요동치면서 유리창은 창틀까지 뜯겨나갔습니다. 놀란 주민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km쯤 떨어진 노인보호센터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한순간에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당 외벽이 부서지면서 이렇게 잔해가 나뒹굴고 있고요. 폭탄이 떨어진 지점 보시면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성당 앞을 지키던 성모 마리아상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쪼개졌습니다. 주택 지붕이 내려앉고 담벼락은 무너졌습니다. 마을을 지나던 화물차는 완전히 찌그러진 채 처박혔습니다. 집 안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깨진 유리와 떨어진 집기로 방과 거실, 화장실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수도관이 터지면서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저 바깥에 유리 날아가고 저쪽에서 폭풍이 들어왔으니까 파편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천장 곳곳이 무너져 덜렁거리고 파편이 튄 듯한 흔적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금 주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진짜 폭탄을 맞은 상황이라 전성대가 되치는 집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참담합니다. 아픔을 호소하는 주민이 잇따르면서 부상자는 29명까지 늘었습니다. 390가구가 모여 살던 이 마을에서만 58가구가 오폭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붕괴 위험에 대한 긴급조사도 시작됐지만 아수라장이 된 집으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당분간 포천시에서 마련한 외부 숙소 등에 머물 예정입니다. 포천시와 경기도는 해당 마을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매장 앞 시위와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 테슬라 매장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1시 46분쯤 오리건주 포틀랜드 한 테슬라 매장에 최소 7발의 총탄이 발사돼 차량 3대가 파손되고 건물 창문이 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테슬라 매장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토적이 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위성 촬영 이미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지리 정보국과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넥사 테크놀로지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중단 조치는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충돌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앞서 미국 정부는 백악관 충돌 사태 이후 무기 지원과 정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 일교차를 염두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엔 쌀쌀한데요. 낮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0도, 대구 12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충남도 오전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또 강원도에는 눈이 남아있는 가운데 빙판길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3.3도, 대구 4.4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 서울이 10도, 광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15도까지 올라서 4월 초순처럼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일요일 MBC 뉴스입니다. 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 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27시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체포 52일 만에 자신이 성벽을 쌓았던 관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서를 보낸 지 3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가 구치소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경호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잠시 뒤 경호 차량은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용산 관저에 도착합니다. 자신이 성벽을 쌓아놓았던 관저에서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자신과 관련해 수감된 다른 이들도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석방은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모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은 대검 앞에 모여 즉각 석방과 즉시 항고를 촉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특수부는 오후 5시 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 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상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자마자 바로 서울구치소 앞과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직접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당은 마치 개선장군 같은 모습이 가관이라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인 걸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오후 5시 48분쯤 대통령 경호 차량 여러 대가 구치소 문 앞에 나타나자 지지자들의 함성이 커집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호의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걸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오더니 성큼성큼 걸으며 환하게 웃고 손을 흔들고 주먹도 쥐어 보입니다. 박수와 함성이 커지자 지지자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도 보입니다. 허리를 90도 숙인 인사도 여러 번 합니다. 구속이 취소됐을 뿐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고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구치소 앞에 미리 마중을 나왔고 윤상현, 이철규, 김기현, 박대출, 강명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걸은 뒤 집회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구치소 앞 수백 미터를 걸어나가며 여러 차례 인사를 한 윤 대통령은 다시 차에 탑승해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약 20여 분 뒤 관저 앞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차에서 내렸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손 흔들고 웃으며 5분간 인사를 나눈 뒤에야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야당은 오늘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강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입니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내란 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내란 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 삶이 위태로워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대검찰청 수뇌부는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채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강행했습니다. 수사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석방 지휘를 결정한 배경을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수사팀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과거 판단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때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했던 걸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의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논리와 똑같습니다. 당초 즉시 항고를 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심우정 총장과 대검 간부의 심야 회의를 기점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대검 수뇌부가 석방 지휘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수사팀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실무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법원 결정에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을 새로운 계산 기준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검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건 모순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 모두 다 풀어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혼란도 검찰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병보석으로 풀려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빼고 부하들은 모두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풀려난 셈이라 형평성을 두고도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정치권이 요동쳤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메시지를 낸 반면에 야권은 밤늦게까지 농성을 벌이며 국민 대신 내란 수교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정까지 비상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본청 안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는 등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했다면서 책임의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두고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의원들이 자정까지 농성에 참여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매일 2차례씩 의원총회를 열고 저녁마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면서 장외 여론전도 펴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늦은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가장 극적인 형식으로 윤석열을 풀어줬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고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늦더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걸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이 석방 지시서가 그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공수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단이 헌법재판소 심판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헌재를 향해 헌법의 원리 속에서 현명한 평의를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특수본이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거라며 법적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박명구, 조배수 의원 등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마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만간 윤 대통령과 면담 일정을 잡고 향후 정국에 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어젯밤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시민들도 농성장 근처에 함께 남아 이들을 응원하며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의사 부모님들만 알던 피성장 비법 알려드립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신개념 피성장법이며 무조건 효과 보신다고. 어두운 밤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 공동대표 11명이 경복궁 앞에 친 천막으로 들어섭니다. 돗자리 위에 놓인 건 물병뿐. 담요와 핫팩, 전기난로 한 대에 의지해 쌀쌀한 밤추위를 이겨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철야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몸을 던져서라도 온몸으로 이 윤석열의 파면 승부를 이끌어내고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은 되지만 정확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석방을 보며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위기감을 느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자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고 어제 이른 오후 시작됐던 탄핵 찬성 집회가 밤 10시에 끝난 뒤에도 시민들은 비상행동 지도부와 함께 단식 농성장 근처로 이동해 구호를 외치고 함께 밤을 새며 힘을 보탰습니다. 셀리랑 이런 거 잠 올까봐 너무 이렇게 밤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너무 졸리다 싶으면 좀 씹으면서 잠 좀 깨려고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게 연대의 힘 아닐까 싶어가지고 남아있습니다. 아침에 다른 분들 오시면 갈 생각입니다. 비상행동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전광훈 목사 등이 주최하는 집회에선 탄핵이 무효가 된 거라는 거짓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은 더 거세졌습니다. 유현준 기자입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인파가 서울 도심에 가득 찼습니다. 집회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곧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화도가 터져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분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죄 유무죄 판단과 관련이 없지만 탄핵이 무효가 된 거라는 왜곡된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뒤집히는 겁니다. 지금 기소한 것도 불법, 재판도 불법, 탄핵 심판도 다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고부된 지지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하며 위협과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 마찬가지로 요때 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원래가 을사들이니까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반헌법 재판소를 강력하게 규탄하겠습니다. 정계선! 마은영! 싸우자! 이기자! 멸호!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도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지난 선거는 모두 부정입니다. 100%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는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돌아온 한남동 관저에서 다시 집결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고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기계적으로 반발해온 그동안 검찰의 행태와 달라도 너무 다른 건데요.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심 총장이 한 결정이 결국 윤 대통령 측의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 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습니다.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영기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한 이유입니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일요일이었던 1월 26일 오전 10시 갑자기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구속기간 계산 잘못에 심 총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것도 심 총장입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구속기간 계산이나 수사권 논란을 다시 한번 판단받아볼 기회도 버린 셈이 됐습니다. 이미 다른 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즉시 항고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저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혜택? 뭐 이런 의심까지도 가져볼 만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혼란이 커질수록 심 총장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한 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은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지만 당시 이를 반대한 게 법무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은 석방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2012년 헌재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대검은 비슷한 제도인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도 위헌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180도 달랐습니다. 헌재의 2012년 위헌 판단 이후 국회는 구속 집행정지뿐 아니라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했던 김 수석은 즉시 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 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는 부모의 장례식 등 시기를 놓치면 조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사유로 신병을 풀었다가 취소하는 것인 반면 구속 취소는 아예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반박에 여야가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은 아직 법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가 향후 헌재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헌재 위헌 결정 전까지는 합헌인 겁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이번 석방 지휘 지시로 10년 전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을 써보지도 않고 윤 대통령 편을 들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취소 청구 같은 평소 잘 사용되지 않는 제도까지 총동원해 구속을 면하려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런 법 기술들이 결국 통한 셈인데요.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사법 체계를 흔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장외 여론전을 시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부지법에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며 맞섰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화려한 법기술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공수처의 1차 조사는 진술거부건으로 일관한 데 이어 이후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까지 이용해 1차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열람조차 하지 않았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초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보낸 답변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소양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수사 실무에서는 보기 드문 체포 적부심 청구로 뻔뻔하다, 시간 끌기다 등의 비난을 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속 기소된 뒤에도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까지 시도해 결국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구치소를 나올 때의 모습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에 나설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몰두할 경우 사회 혼란을 자극할 수도 있고 재판 중인 내란 관련자들을 위축시켜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거나 증거인멸 우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초래된 이 혼란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어제부터 대기 중에 쌓인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와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3도로 전국이 10도에서 15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분은 자유죠. 강화람 우주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52일 만에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바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초시 백운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50분쯤 구치소 정문에 도착하자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과 함께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젯밤 대검 지휘부와 논의한 끝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지시했지만 특수본이 즉시 항고해 상급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은 늦춰졌습니다. 대검 지휘부는 윤 대통령 석방과 항고를 동시에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위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석방으로 법무부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 차량을 타고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여전히 직무 정지 상태,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 오는 24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SBS 대본입니다. 서울 구치소 앞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서 내려 걸어 나오면서 이들에게 수차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하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처의 차량 행렬이 갑자기 구치소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조수석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입니다. 밝은 표정을 지으며 구치소 밖을 걸어 내려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경호 차량이 앞뒤로 엄호하는 가운데 길게 늘어선 지지자들에게 연신 손을 흔들고 인사하며 3분가량 구치소 앞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 곁에서 걸으며 밀착 경호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윤 대통령 뒤를 따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참을 걸어 나온 뒤에야 차량에 탑승했고 지지자들은 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함성을 질렀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며 한남동 관저 앞에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구치소를 출발한 지 약 20분 만에 관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관저로 들어가기 전에도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관저 앞에서도 정 비서실장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 대통령 곁에서 이를 지켜봤습니다. 1분여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다시 차량으로 탑승해 관저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극대화를 노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면 윤 대통령은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되는 비판에도 검찰이 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건지 윤혜웅 여현주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하루가 지나도록 장고를 거듭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결국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이라면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집행도 정지됩니다. 즉시 항고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때까지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간 비슷한 취지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나 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만일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위헌 법률심판재청을 신청할 걸로 전망됐는데 이 경우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재판부가 또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상황. 이런 점들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부는 항고를 포기하며 헌재 결정 취지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 취소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판례가 없는데 즉시 항고를 미리 포기했다는 비판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검찰 방식을 뒤집고 이번 대통령 사건만 이례적으로 시간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건 향후 형사 절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사건만 이례적으로 시간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건 향후 형사 절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기간 선정 방식과 관련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입니다. SBS 여현주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이 오늘 석방을 지휘할 때까지 2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윤아 기자, 검찰 결정이 늦어진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할 것이냐를 두고 검찰 내부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고위 간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긴 했지만 결국 항고 없이 석방을 지휘하라고 특수본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특수본이 강하게 반발했고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에도 결론을 못 내렸다가 오늘 오후에서야 석방 지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검에 반발한 특수본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특수본은 항고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구속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형사소송법에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고 이전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건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수본이 대검 뜻을 수용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견 조율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검찰 지휘부와 특수본 간의 갈등이 외부로 드러난 셈입니다. 법원이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한지도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석방의 공수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공수처는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에 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법원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공수처가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조인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경준 기자, 윤 대통령이 관저로 들어간 지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지지자들이 이곳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반기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모습을 본 지지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이곳 관저에 오후 6시 10분쯤 도착했습니다. 통상 대통령 경호 차량은 철저한 경호하에 바로 관저로 향하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직접 차량에서 하차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손을 흔들며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 관저 주변으론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경찰은 안전 펜스를 들리고 주변 도로에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충돌을 고려해 관저 인근엔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경호 인력도 늘렸습니다. 밤이 되면서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이곳 한남동으로 넘어오면서 집회 인원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앞으로 있을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밤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SBS 서동균입니다. 대통령실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윤 대통령이 관저에 도착해서 한 얘기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50일 넘게 구치소에 있었고 그 수감기간 동안에 헌법재판소를 오가면서 직접 법적 대응을 해온 만큼 당분간 관저에서 심신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관저 도착 후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정진석 비서실장 또 김성훈 경호차장 등 일부 참모진들과 함께 김치찌개로 식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과도 담소를 나눈 걸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또 수감 중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용산 참모진들이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예방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만큼
결정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참모들에게서 각종 현안의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미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서 내일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일상적인 경우도 재개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도 짧은 입장문을 내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서면으로 이 석방의 소회를 밝혔고 서울구치소와 한남동 관저에서 직접 지지자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인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일단 석방은 됐습니다만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거듭 설명을 하고 또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언급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에 관련해 구체적 구상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예린 기자, 민주당은 말 그대로 비상일 것 같은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잠시 뒤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내란 수계의 졸개를 자처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이라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만 석방 메시지를 낸 데 대해 민주당은 초중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지는 걸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만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윤 대통령 석방 환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이 지체된 건 유감이지만 검찰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해 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과 자존심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을 향해선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SS법조팀 임찬종 기자에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검찰이 석방을 결정하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헌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다른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건데요. 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검사가 즉시 항고할 경우 구금 상태를 일단 유지하도록 하는 건 사실 1970년대 유신 체제의 단지입니다. 1972년 유신 헌법 체제에서 국회가 해산된 이후 1973년 1월에 비상입법기구인 비상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러면서 도입된 것이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법원의 권한을 검사가 일단 정지시킬 수 있는 즉시 항고권입니다. 피고인을 법원이 풀어주는 세 가지 방식인 고소, 구속 집행 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이 함께 도입됩니다. 이 중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권은 1993년에 위헌 결정됐고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권은 2012년 위헌 판단으로 사라졌는데 발생 빈도가 낮은 구속 취소에 대한 조항만 계속 형사소송법에 그동안 남아있던 겁니다. 따라서 유신 체제에서 법원 권한 약화를 위해 함께 도입된 나머지 두 가지 즉시 항고권이 이미 위헌 판단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 역시 헌재에 가면
위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비판을 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는 거는 맞지만 검찰이 이번 건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평소 검찰의 업무 처리 기준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가 이번에 검찰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이 필요하다고 공식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이 위헌 판단대로 2015년에 국회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도 해제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회의록을 보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위헌 판단을 아직 받은 적이 없어서 법률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평소보다 피고인을 훨씬 배려하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석방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 없는 겁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가 됐고요.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는 군인과 다른 공무원들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 상황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도 보석 석방 등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건 구속 기간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 특별한 사유 때문이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구속 취소나 보석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되고 구속된 뒤 오늘 석방될 때까지 윤 대통령을 둘러싼 지난 50여일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황에 연소되었습니다. 그간의 과정 정리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1차 체포 시도가 실패한 뒤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2차 시도 만에 성공한 건데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보름 만입니다. 사흘 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발언하면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튿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이날 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한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속 상태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잇따라 출석했습니다. 11차례의 변론 기일 중 8번이나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 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헌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검찰은 즉각 석방이냐 즉시 항고냐를 두고 내부 균열을 보이며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여당의 압박에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검찰은 오늘 오후 석방을 지휘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우리 와이프 100년기가 다가오더니 잇몸이 점점 내려앉아 엄청 불편했었는데 4달이 지난 지금은 잇몸이 진짜 꽉 차올랐어요.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는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선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한쪽에선 탄식이, 한쪽에선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김결합니다. 자, 김민중 기자,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은 탄핵 찬성 집회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울 안동역 주변에선 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5시쯤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의 항고 포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듭니다. 밤 8시를 지난 지금은 안국역 주변 거리에서 이렇게 행진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 촛불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집회가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탄핵 반대 집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서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처음 열리는 집회라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이제 석방이 되고 곧 관저로 이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축이 된 여의도 집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석방을 반겼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도 윤 대통령 귀가가 결정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70여 개, 4,500여 명을 투입했으며 지금까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김민준입니다. 정치권도 오늘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현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석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가거나 구치소를 찾은 여당 의원들은 탄핵 기각을 외쳤습니다. 이 소식은 정다은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탄핵 찬성 집회 참석에 강력을 집중했습니다.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하느니 일 단위로 계산하느니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에 0.1g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에 빠지게 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여당의 윤상현, 강동혁 의원 등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기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심판은 위법하게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쓰레기 더미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탄핵은 각하, 탄핵은 기각입니다. 김기현, 박대출, 유상범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은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대통령 석방을 지켜봤습니다. 수사, 체포, 구속에 이르기까지 불법적 사법 절차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야당을 겨냥해서 또 탄핵하겠다는 거냐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며 전쟁보다는 혼란이 낫지 않겠느냐고 SNS에서 주장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해 어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모레 시작되는데 이번 사고로 실사적 훈련은 중지됐습니다. 보도에 최재형 기자입니다. 오폭에 주저앉은 지붕과 바닥에 나뒹구는 기왓장, 부서진 벽과 유리창은 전쟁터를 연상시킵니다. 그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경기도 포천시의 민가는 99가구로 1차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비로 피해 복구비가 지원되고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해 현황 파악과 피해 산출에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예상된다며 파악되는 대로 국비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쉴드 훈련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군부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예정했던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령부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훈련 7개 가운데 1개가 취소된 겁니다. 해병대도 정밀 폭격을 유도하는 실사격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피해 필수 전력을 제외한 모든 기종에 대해 비행을 중단했던 조치를 올해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한국군 공군 전투기들이 한 민간인 마을과 주변에 포탄들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해 대소동이 벌어졌다면서 주변 지역이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SBS 추적. 김정은이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이 보도했습니다. 핵 잠수함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전략무기인데 북한이 실제로 이걸 만드는 능력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최고비서가 간부들과 함께 걷고 있는 옆쪽으로 커다란 물체가 보입니다. 잠수함 동체로 보이는데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발차대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우려하셨습니다.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목표로 삼은 북한은 지난해 1월 핵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우려하셨습니다. 건조 현장을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핵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으로 무제한 자망이 가능해 은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에 전략 유도탄이라는 말을 붙인 것을 보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장착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현실화된다면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걸로 보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원자로를 엔진으로 활용하는 데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 잠수함 능력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형 군함을 건조하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전자전 장비를 탑재 중인 것으로 보여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SBS 안정숙입니다. 학교 안에서 8살 하늘양을 숨지게 한 40대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이 교사는 오늘 열릴 영장 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40대 교사 명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정맥 종합 수술을 받는 등 20여일 동안 입원한 후 회복했는데 경찰은 어제 명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7시간 동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엔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곧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자동 세차장, 세차를 마치고 빠져나오는 차량이 갑자기 담벼락을 향해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에 담벼락 벽돌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 차량이 세차장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차량이 처음에는 천천히 나오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담벼락 파편이 주변 차량에 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3만 시간을 보내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3만 시간 이상을 중고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국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입니다. 반도체를 도둑 맞았다며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 회사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재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이용하기만 한다고 한참을 비판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는 도둑 맞았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타이완과 함께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Now it's almost exclusively in Taiwan. They stole it from us. They took it from u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그러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회사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한 반도체법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greatest companies, I didn't give them 10 cents. They came here because of tariffs, because they didn't want to pay the tariffs.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아서 반발이 만만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도 새 정부 정책이 불확실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타격받을 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Especially trade policy, uncertainty around the changes and their likely effects remains high.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and we are well positioned to wait for greater clarity. 정부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무장관과 교통장관이 공무원 해고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일론 머스크와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No clash. I was there. You're just a troublemaker. Who are you with? Who are you with? No wonder. That's enough. 강성 지지층이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찍어서 공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 안팎의 갈등이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정부가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원 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자 환자와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풀이될 거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 다음 주 화요일에는 15도까지 올라서 따뜻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잠시 적동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지만 밤 사이에는 다시 농도가 오르겠고 내일은 기대 미세먼지까지 유입이 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는 고농도 먼지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밤 사이 중부지방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는데요. 내일은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남아있을 걸로 보여서 호흡기 건강과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미세먼지 대비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